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인데 여러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완전한 어떤 고대 국가로 정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국가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고 우리한테 있는 자료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료보다는 그 중국 쪽에 있는 자료에 남아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국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부터 노란색 빈출 딱지가 붙어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군에서 천리 떨어져 있다. 잘 모르겠죠? 힌트가 나오네요. 이 나라의 남쪽에, 아래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고구려를 두고 있는 나라가 머릿속으로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 우리 생각에 고구려도 상당히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고구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하나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거 부여잖아 이렇게 찾아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국가니까. 네, 형벌 한번 보겠습니다.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케 했다. 일책시비법이 있네요. 일책시비법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고구려하고 부여인데 고구려하고 국경을 대고 있다고 하니까 고구려가 지금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 부여구나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풍습을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서 기륭을 점치는 게 있다. 요거는 굳이 이렇게 특징이라고 꼽아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부여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료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요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부여가 아니라 한참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던 거, 이건 삼한이고요. 혼인 풍습으로 결혼 문화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이거는 옥저의 풍습이죠. 옥저. 부여가 아니라 옥저예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예라는 국가의 특징이고요.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 고구려하고 부여의 동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회의라는 게 있는데 고구려의 제가라고 하는 건 대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정말로 마가, 우가, 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회의를 또 이루게 되는 건데 일단 사출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요거 부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축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는 거 대표적인 부여의 특징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만드는 거 우리 앞선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봤었죠? 고조선의 특징이네요. 이거는 고조선.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 국가의 특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선지 한번 보시면서 옆에다가 이거 어디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에 4번으로 부여 특징 찾았고요. 2번 볼게요. 2번. 가의 풍속에는 어떤 날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돼서 오곡이 연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왕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이것만 봐선 잘 모르겠죠? 밑에 하나 더 볼게요. 가 나라 사람들은 활, 화살, 칼, 창으로 무기를 삼았고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으니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있었다. 여러 가에 속한 이 국가, 사출도라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이거 부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는 왕의 힘이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여 밑으로, 그 부여의 왕의 밑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이 제가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왕을 몰아내거나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죠. 네, 부여 특징입니다. 부여에 대해서 맞는 거 골라줄게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네,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이 영고가 맞습니다. 요게 제천 행사가 너무 많아서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부여는 그냥 부자를 앞에 하나 따가지고 부연고라는 단어로 그냥 외워놓으세요. 그게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고, 부여의 제천행사 1번으로 찾아주시고 한 무지의 공격으로 멸망한 거는 부여가 아니라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죠. 고조선. 정사함이라고 하는 큰 너럭바위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건 백제입니다. 이거는 백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가 있었던 거는 동예라는 국가였죠. 동예라는 국가의 특징이고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도둑이 이쪽으로 도망가도 잡아낼 수 없었던 소도라는 특이한 공간이 있었던 거, 이거는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삼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나머지 거 체크해 주시고 부여 특징으로 1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지금 우리나라 영토에 없는 데라서 부여과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이, 선인이 있으며 존비에 따라서 각각 등급을 두었고 이 대가들도 스스로 밑에 요런 사람들을 두었다. 특이한 특징이죠. 요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귀족 집단인 것 같고요.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가회의입니다. 제가회의.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즉시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 동해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런 벼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대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각각이 모여서 귀족회의였던 제가회의를 하는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부여와 고구려에 다 제가회의라는 게 나름의 제가회의가 있는데 고구려의 제가회의에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이런 사람들이 대가를 이루고 있는 거고 부여에서는 마가우가, 저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제가회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이런 관진명이 나오는 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하고 부여는 고구려의 뿌리가 부여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가끔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회의라고 하는 거를 국가의 특징으로 딱 집어서 나오는 거는 보통은 고구려입니다. 그렇게 외워주셔도 무방해요.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겠습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부경은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붕 띄워서 왜 우리가 되게 덥거나 습한 나라에 가면은 물에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짓는 집들 있잖아요. 위에 좀 붕 떠서. 그런 식으로 바닥에서 띄워가지고 짓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부경이라고 합니다. 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경은 고구려 거다. 외워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1번이에요.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연 거는 아까 부연고라고 외웠었죠. 부여입니다. 이건 부여의 제천 행사고요.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생각을 하면 연약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용맹하게 사냥하는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오르죠. 글자가 좀 비슷하니까 이게 영 외워지지 않으면 고구려의 요 제천 행사는 용맹한 동맹이라고 문장으로 외워주셔도 돼요. 이 생각보다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부연고로 외우거나 고구려의 용맹한 동맹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헷갈리지만 않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결혼하는 거, 이거 옥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다. 동예라는 국가의 특징이고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선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는 것은 삼한의 특징입니다. 나머지 것들 다 체크해 주시고 고구려 걸로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의 수는 5천인데 대군항이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여러 음락의 거수들은 스스로를 삼노라 일컬었다.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곽을 만들어서 요거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을 한대요. 임시로 매장을 하고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서 곽 속에 넣는다. 온 집안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서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시체를 가매장을 해서 뼈만 추린 다음에 온 가족의 뼈를 같은 곳에다가 묻는 독특한 장례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골장제라 그래요. 골장제. 뼈를 추려가지고 모아서 같이 묻는 거 골장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옥저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풍습입니다. 네, 옥저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골라줄게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삼한이었죠. 더 아래로 내려가서 삼한의 특징이고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 옥저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2번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범금팔조를 통해서 고조선이죠. 범금팔조.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한다. 이거는 부여죠. 부여. 정사암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거는 백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옥저의 특징으로는 2번의 민며느리제 골라주시면 돼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의 결혼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에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방금 봤었던 거네요. 이건 옥저네요. 옥저. 나에는 결혼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지어진 작은 집이었던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가는 풍속이 있었어요.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인데요. 서옥제라고도 하고 그 사위가 그 집에서 부인 집에서 일해주고 나중에 같이 간다 그래서 대릴사위제라고 옛날에는 부르기도 했었어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옥저와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연결된 것 찾아보겠습니다. 옥저가 가죠 지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건 부여잖아요. 부여. 잘못된 설명이네요.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골장제라는 독특한 장례 풍속이 있었죠. 옥조의 특징 맞네요. 2번이 답이고요. 나를 볼게요. 고구려.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가 아니라 동예의 특징이고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을 하였다. 이거는 그 삼한 중에서도 변한 지역, 나중에 금관 가야로 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던 건 옥저나 고구려가 아니라 삼한이라는 국가들입니다. 삼한. 그래서 맞게 연결된 거 2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장은 없고 관직으로는 후, 읍군, 삼노가 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낙랑에 단궁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고 문이 있는 표범이 많다.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는 반어가 난다. 이 밑에 있는 거 몇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표범이라고 나온 게 나오고 과하마가 나오고 반어피라는 게 또 나오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라고 아마 3개 세트로 외우신 거 있으실 텐데 요 국가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 하기도 하고 요런 특산물들이 있었던 거 동예라는 독특한 국가의 특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는 거 또 골라보겠습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삼한의 특징이었죠. 삼한.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는 거는 옥저의 특징이고요. 옥저.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요게 특징이죠. 3번이 답이고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 이 고구려 특징인데 사실은 제가회의라고 하는 건 부여에도 있었고 하는 특징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상가라든지 고추가라든지 이런 실제 대가의 명칭이 나온다면 고구려 특징이라고 할 수가 또 있겠죠. 요거 일단 아니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주관했다고 나오면 이거는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지금 맞는 설명으로 동의 설명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요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올라갑니다. 7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사료에 나타난 특징이 있고 지금 부여하고 삼한하고 중간에 요 나라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네요. 삼배, 명주가 생산이 되고요. 특산물,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난다. 요거 동예의 특징이었잖아요. 단궁, 짧은 활이 있고요. 반어, 바다표범의 가죽이고 과하마는 과일 나무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말입니다. 조랑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런 독특한 특산물이 있었던 요 3개 세트로 보통 묶어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요거 동예입니다.
네,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지배자가 있었다. 신지, 읍차 지배자 있었던 거 삼한이죠. 삼한. 삼한의 특징이고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건 옥저네요. 이거는 옥저.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요게 특징이네요. 3번이 동해의 특징이고요. 여러 가들이 제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우가 저가 부여네요. 부여.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보통은 제가회의라고 나오면 보통은 고구려 특징이라고 했어요. 물론 부여에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제가회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건 정답으로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같이 특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번에 3번으로 정답 찾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고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각각 등급이 나뉘어 있다.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해서 동맹이라고 한다. 용맹한 동맹을 가지고 있었던 요런 제가회의를 했었던 대가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국가는 요거 고구려죠. 1번은 고구려네요. 자, 나를 볼게요.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해서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네, 무천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사, 제천 행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는 동해네요. 같이 10월이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용맹한 동맹이라고 외우셨다면 고구려 거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여기 관직 명칭이 나오는 걸로 또 고구려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가나는 각각 고구려하고 동해입니다. 옳게 연결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거는 변한이죠. 변한. 나중에 금관가야가 되는 변한지요. 고구려 특징 아니고 서옥제라고 부르는 결혼 풍속이 있었죠. 고구려에. 2번이 답입니다.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리는 거는 요거는 부여고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신의 제한이 있었던 건 신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9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9번.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자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 맞이해서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는 이 독특한 혼인제도 옥저에서 있었던 이거 민며느리제죠. 민며느리제. 자, 나를 볼게요. 읍마다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신지, 읍차가 있고 나라에는 철이 생산이 되는데 예와 외 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을 한다. 신지 읍차로 봐서는 이것은 삼한이고요. 여기는 특히나 삼한 중에서도 변한이구나. 철이 생산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맞게 연결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옥저가 아니라 여기 삼한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잘못 연결돼 있네요. 삼로라고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다. 일단 옥저에 대한 설명은 이게 맞는데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오답 처리 먼저 할게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 거 부여 특징이었잖아요. 부여.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한 거는 동예에 해당하는 얘기고 동예. 가와 나의 동시 특징이라고 나왔는데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을 한 건 고조선이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들이 없어요. 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네요. 삼로라고 불린 우두머리, 요거는 약간 외워지지 않는 특징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속어법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지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벼농사가 발달했고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 2번 제천 행사를 합니다. 벼농사가 발달했다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2번이나 제천 행사를 할 정도로 풍부하게 농사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지와 읍차 같은 지배자가 있었던 국가는 요거 삼한이에요. 삼한.
자, 3한에 대한 거,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건 옥저죠? 이거는 옥저.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을 거느리는 거, 이 대가라고 하는 거 고구려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고구려 특징이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재정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게 하는 일책시비법은 부여하고 고구려 둘 다에 있었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 동예의 특징이죠.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1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밑줄근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고 5월과 10월에 2번 제천 행사를 합니다. 방금 봤었던 사만이죠.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신지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는데 오답 처리해 볼게요.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했다.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놓고 신랑이 결혼하면 우선 그 신부집에 가서 사는 거죠. 요거 고구려 특징이었죠. 고구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 거, 마가우가 저가 나오는 거 부여 특징이고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를 갚게 하는 일책시비법은 부여랑 고구려 특징.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던 거는 동예의 특징입니다. 동예. 정답은 1번이네요. 사만 특징. 네,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12번.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 맞게 연결된 거 고르는 것 같아요. 골라보겠습니다. 자, 부여, 고구려, 동예, 삼한이 있네요. 한번 맞춰볼게요. 기억. 가가 나와 있는데 가.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라고 있었잖아요. 부영고. 일단 좀 써보면은 고구려에는 용맹한 동맹이 있었고 동예에는 무천이라는 거 있었고요. 삼한은 5월하고 10월에 2번 계절제를 지내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밤낮으로 음주 가무를 즐겼다. 요거는 부여가 아니라 동예 거가 지금 잘못 연결돼 있네요. 기억 아니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세요.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동맹이라고 했다. 고구려 거 맞게 연결돼 있네요. 그럼 니은은 맞는 얘기. 니은이 없는 5번 지워버리시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했다. 이거는 부여 건데 잘못 연결돼 있네요. 동의하고. 그럼 디귿은 아니야. 그러면 3번도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4번만 남습니다.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를 2번 지내는 거. 요게 삼한의 특징이었죠. 니은이랑 리을은 맞는 얘기라서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들이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고구려나 부여처럼 뿌리가 같아가지고 동일한 특징이 나오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자료가 많지 않고 좀 단어가 낯설어서 헷갈리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을 왕이라고 안 하고 왕 밑으로 그냥 대표자 정도를 부르는 이름인데 신지니, 읍차니, 읍군이니, 삼노니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이 나와서 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은 여기 지문에서 다 유추할 수 있게 특징을 굉장히 많이 힌트를 주고는 하니까 요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헷갈리면 옆에다가 막 써가면서 그 나라에 해당하는 걸 내가 최대한 기억해가지고 써가면서 푸시면 생각보다 기억나는 게 많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를 통해서 늘 그렇지만 오답을 통해서도 내가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다 보면 따로 이론 공부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것만으로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